26번째 이야기, 역사 속으로 사라진 류큐왕국. 류큐왕국의 초기 역사에 대한 사실적 기록 중 가장 오래된 내용을 찾아보면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록에 따르면 류큐 군도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원시 시대를 벗어나 시족 사회로 이행하는 중인 안지 시대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는데, 안지란 당시 류큐 지역의 지방 호족 세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14세기에 류큐 최초의 국가가 출현한 산전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건국 신화는 태초의 신인 아마미쿠가 바다 위에 섬을 만들고 그 안에 부부가 살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부 또한 신의 반열에 있는 자들로 스라의 3남 2녀를 두었고, 그중 장남인 댄손씨가 류큐를 통치하는 최초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무려 25대에 걸쳐 댄손씨의 자손이 계속 류큐를 통치했으나 12세기에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 댄손씨의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 후 류큐 지역에서 비교적 세력이 강했던 댄이 통일왕국을 세워 류큐를 다스리는 왕조에 올랐고, 류큐는 산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산잔이란 당시 류큐 왕국에서 사력이 컸던 추잔, 호쿠잔, 난잔의 세 지역을 가리키는데, 이 중에서도 추잔의 세력이 가장 강하고 호쿠잔의 세력이 제일 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잔 시대 이전까지는 세력 간의 역량의 차이가 있어도 안지들의 신분 관계는 기본적으로 평등했으나 14세기 들어 지역적 경계는 옅어지고 자연스럽게 서열이 생겼습니다. 산잔 통일 이후 류큐 군도의 다른 지역들은 점차 쇠퇴해 추잔의 에이소 류큐 왕국의 궁정 왕가에 조공을 바치는 경우가 점차 늘었습니다. 한편 1372년 중국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류큐 추잔국의 왕 사토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중원의 새로운 질서를 알리는 조서를 전했습니다. 이때부터 추잔이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이듬해에는 호쿠잔의 왕 하니지와 난잔의 왕 쇼사토까지 명나라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류큐 왕국은 중국의 속국을 자처해 대중국 조공 외교를 시작했는데, 명나라는 류큐 왕국의 책봉 문제까지 관여했고, 조공의 대가로 선진 조선술과 항해술을 전해주는 등 상부상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산장국은 명나라의 도움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발전을 이루었는데, 1429년에 추장국을 중심으로 난장과 호쿠장이 통합되어 산장이 통일되고 통일 류큐 왕국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통일 왕국의 수도는 슈리 성으로 정해졌는데, 산잔의 통일로 류큐 왕국은 경제와 군사력 방면에서도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류큐 왕국이 역사상 실존하는 국가로 전성기를 맞이한 것이 이 무렵이었는데, 무역업을 경제 기반으로 삼아 중국과 조선, 일본에서 멀리는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했습니다. 류큐 왕국이 활발한 무역 활동으로 큰 부를 축적한 사실은 당시 류큐의 무역 상인들과 접촉했던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 서방 국가에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5세기 중반 이후 제2쇼시 왕조의 3대 왕인 쇼신 왕이 류큐를 다스린 시기는 류큐 왕국의 역사상 왕국의 통치권이 가장 멀리까지 뻗어나간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17세기 일본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여러가지 일을 벌였으나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채 사망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당시 사스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중국 정벌 정책을 위한 첫걸음이었던 조선 침략 전쟁과 세키가하라 전투에 참전해 재정이 바닥나고 군사력도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때 사스마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류큐 왕국에 주목했는데, 류큐 왕국은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보잘것없는 나라로 군사력도 미약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명나라와 다져온 우호 관계의 그늘 아래에서 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어 내실은 매우 탄탄한 나라였습니다. 사스마는 이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눈독을 들여 1609년 3월
사스마 지역의 다이묘로 18대 당주 시마즈 다다스네가 병사 3,000명을 이끌고 4월 1일 류쿄 왕국의 오오시마에 상륙했습니다. 시마즈 다다스네는 이번 류쿄 정벌의 목적이 조선 침략 전쟁 때 류쿄가 일본을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임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시 류쿄는 명나라에서 책봉을 받는 나라였으므로 명나라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시마즈 다다스네도 모를 리 없었지만 억지를 부린 것입니다. 류쿄 왕국의 수도 슈리성은 닷새 만에 사스마 군대에 함락되었는데 사스마는 쇼네의 왕과 왕자 등을 인질로 잡고 류쿄가 사스마에 매년 쌀 8,000석을 바친다는 조공서약을 받아내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한 류쿄 왕국은 사스마의 지배에 놓였으며 이후 오랫동안 사스마의 지속적인 수탈에 시달렸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류쿄 지배를 묵인하자 류쿄의 관리를 파견해 사사건건 간섭을 했습니다. 1632년에 류쿄 왕국 내에 사스마 관사가 들어섰고 사스마가 류쿄의 무역 수입과 세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기에 이르렀으며 류쿄 왕실은 괴뢰 정부로 전락했습니다. 국가 수입을 계속 수탈당해 류쿄 왕국은 쇠퇴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으나 1654년에 중국의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류쿄는 극적으로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청나라가 기존의 명나라와 류쿄 간의 종속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으로 이를 계기로 류쿄에 대한 사스마의 간섭이 약해졌습니다. 1868년 일본 사회는 메이지 덴노를 중심으로 하는 유신파 지사들이 주도하는 유신개혁의 광풍에 휘말려 있었는데 일본은 근대적 자본주의 사회로 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려면 나라를 근본부터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는데 당시 새로운 정부나 왕실의 재정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나라 밖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청나라 조정은 부패와 무능함에 발목이 잡혀 이미 아시아 초강대국으로서의 면모는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청 왕조가 서서히 몰락해 가는 것은 그동안 청에 의존해왔던 류쿄 왕국의 앞날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 든든한 배경을 이룬 류쿄 왕국은 다시 일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1872년 4월 류쿄 어민 학살 사건과 목단사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는데 타이완 원주민들이 그곳에 표류한 류쿄 왕국 어민과 일본인을 적으로 간주해 무자비하게 참수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청나라에 강하게 항의했으나 청나라 조정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격분한 일본 정부는 타이완 토벌을 결심했고 동시에 류쿄 군도가 일본에 속한 영토임을 공표했습니다. 독립왕국이었던 류쿄는 이때부터 일본 지방 정권 중 하나로 취급되었고 북왕도 류쿄안을 다스리는 한슈국으로 지위가 격화되어 류쿄 왕국이 사실상 멸망했는데 이것이 제1차 류쿄 처분입니다. 한편 이때 청나라는 안팎에서 억제가 몰아닥치는 정신없는 상황이었던 탓에 일본 정부와 류쿄 지역 영유권에 대한 협상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청나라의 일본 주재 공사는 류쿄를 포기하고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하면 류쿄 왕국이 청나라에 반발할 것이고 류쿄를 포기하지 않으면 일본과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청나라 조정은 류쿄 문제에 대한 일본과의 협상을 최대한 늦추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미적거렸는데 일본 정부는 1875년 7월 내무 대신 마스다 이치유키를 류쿄로 파견했습니다. 그는 류쿄 왕실을 협박해 청나라와의 조공 관계를 청산하고 외교 관계를 단절할 것을 강요했고 류쿄 왕은 굴복해 청나라와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는 약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876년 류쿄 왕국은 역사서 편찬마저 금지당했고 1879년 3월 30일 마지막 왕인 쇼타이 왕을 후작에 봉하고 왕세자인 쇼텐과 함께 도쿄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왕과 후계자를 볼모로 잡아가면서 일본인 관리를 파견했으며 같은 해에 일본의 근대적 행정개혁의 일환인 패번치현을 단행하면서
릴큐의 이름을 오키나와로 변경했습니다. 이로써 릴큐 왕국은 나라의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공식적으로 소멸되고 말았는데, 이 일은 일본사의 제2차 릴큐 처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제2차 릴큐 처분으로 릴큐와 중국 간에 수백 년 동안 유지된 종속 관계가 끊어졌고, 이는 릴큐 문화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래 릴큐 왕국은 일본과도 오랫동안 무역을 해왔으므로 릴큐인 중에는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밖에도 릴큐의 음식 문화, 음악, 건축, 양식 등 다양한 분야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명나라와 청나라 문화의 영향력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릴큐의 공식 언어는 중국어였는데 중국 동남부 지역의 방언과 유사점이 많다는 주장도 있고, 일본의 전통 현악기 샤미센은 중국의 사면금이 릴큐로 전래되어 변형된 것이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로 재탄생시킨 릴큐의 흔적이 남아있는 오키나와는 오늘날 세계적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 릴큐 왕국의 후손들은 망국의 상처를 잊지 못한 채 일본 정부에 대한 앙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릴큐 문화는 중국과 일본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일본의 대표적 전통악기인 샤미센의 기원을 고대 중국의 현악기에서 찾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원래 릴큐의 전통무예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세계적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국기가 된 가라데도 중국 우슈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릴큐의 전통 가무와 희극에서는 베트남의 전통 공연 예술에서 영향을 받은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아시아의 문화적 특성을 받아들여 재탄생시킨 옛 릴큐 왕국 사람들의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27번째 이야기, 제국 헌번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